어느 정도 그 사람 사생활을 당연히 공개하라고. 말이 안 나와요. 목이 부어요. 잠복기도 짧고 그냥 수많은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사망자가 3주 차에 302명, 5주 차이면 321명. 국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리웨라는 사람이나 리웨.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 의사예요. 의사. 근데 리웨가 이제 자기 일을 마치고 병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뭐가 있는 거야. 그 앞에. 시커매요. 뭐지 하고 봤더니 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주로 빈민들이 사는 쪽에서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가는데 거기에 막 쓰레기 더미 위에 막 벌레 더미 위에 쥐들의 시신이 산더미처럼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동네에는 쥐들이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는 게 이제 일상이 된 거죠. 그다음부터 쥐들이 엄청나게 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쥐들이 막 피를 터면서 죽어나가는데 거리가 다 쥐야. 그래가지고 그 도랑이 있거든요, 오랑시에. 그 도랑이 전부 다 그 쥐의 시체 더미를 다 뒤덮이고 물이 그냥 시뻘건 핏물로 막 흘러가고 있었어요. 막 신문에서 막 난리가 나고 그래요. 쥐가 몇 마리까지 죽냐? 8,000마리까지 죽고. 그러던 어느 날 그 쥐 들고 있던 수의 아저씨 있죠. 그 아저씨가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말이 안 나와요. 화로에 나가요. 목이 부어요. 만졌더니 딱딱한 멍울이 잡혀있는 거예요. 멍울이. 그때부터 이 사람 사지가 붓고 마비가 오고 옆구리에 붉은 반점이 생깁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이번엔 쥐가 아니라 사람들이 죽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의사들의 의견이 모여집니다. 이거 패스트다. 중세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패스트가 우리 오랑시에 나타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떤 병이에요, 패스트가? 패스트라는 거는 설치류라 그래서 쥐가 속해 있는 그 생명체들이 걸리는 병인데 이것이 인간에게도 이제 전염될 수 있고 한 2,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패스트에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도. 잠복기가 아주 짧고요. 그리고 병의 진행도 빨라서 빠른 경우에는 하루 만에 잠복기가 끝나고 며칠 안에 사망하는. 지구의 이산화탄소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책을 썼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정부에서 공문이 날라와요. 리웨한테. 끔찍한 곳에 갇혀서 귀양살이가 시작이 된 거죠. 사람들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헛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민간요법이죠. 보통 이 상처 나면 뭘로 소독해요? 알콜? 그 알코올을 마셔요. 왜? 소독되라고 몸 안에. 뭐야? 감기 걸리면 소주에 고춧가루.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술을 마시게 됩니다. 온 도시가 취해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게 봉쇄된 오랑시입니다. 근데 이때 오히려 엄청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습니다. 표현이 좀 죄송한데 어디였을까요, 현무 씨? 클럽.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타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외지인인데 여기는 랑베르 기자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이 타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한 달 뒤면 이 사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제가 민간인으로 보건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건대 얘기를 듣고 랑베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영웅 노래에 관심 없거든요. 내 인생의 철학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는 것. 그게 내 소신이에요. 그러니까 리웨가 아무리 덤덤한 사람이라도 불쾌할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이렇게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리웨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영웅 아니거든요. 패스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유일하게 성실성이라고 생각해요. 난 의사기 때문에 그저 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 이게 바로 패스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타루가 같이 가요. 그러면서 타루가 있는 랑베르한테 한마디 합니다. 여봐요, 기자 양반. 말씀 꽤 해도 참 너무 심하게 하시네. 리웨 선생 아내가 수백 킬로미터 밖에 요양소에 이미 나가서 생리배를 해 있다는 거 당신 아냐고. 이러고 타루가 나가요. 그리고 다음날 리웨한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그래서
타루가 만든 보건대에 여기는 리웨도 치료를 하고 랑베르까지 가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늘루 신부도 여기는 보건대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도와요. 패스트에 맞서 싸우는 각기 다른 캐릭터들의 연합이 이루어지죠. 자, 근데 이제 도시는 더 미쳐 돌아가게 됩니다. 도시 서쪽에서 불이 납니다. 왜 불이 났을까요? 방역만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패스트균을 태워 죽인다고 자기 집에 불 지르고 옆집에 불 지르고 온통 도시가 전부 불바다가 됩니다. 이득을 보는 사람들 등장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더 가중되게 됩니다. 어느덧 10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동료 의사가 새로운 혈청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온 환자가 누구냐? 기차역에서도 만났던 판사님 있었잖아요. 오통판사라고. 그 판사님 손잡고 다니던 아들이 패스트에 걸린 거예요. 그 아이한테 이제 혈청을 주사했어요. 그리고 숨 죽이고 그 아이를 지켜봅니다. 기진맥진한 아이는 뼈가 드러나 보이는 두 다리와 살이 완전히 다 녹아버린 듯한 두 팔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황폐해진 침대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듯한 괴상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모두 말을 잃었어요. 여기는 리웨 의사가 파늘루 신부랑 얘기를 해요. 신부님, 패스트가 죄 지은 인간한테 내리는 하나님의 형벌이라면서요. 신부님, 이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죠? 어린애들마저도 주리를 틀도록 창조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세상이라면 나는 그 세상 죽어서도 거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겨울이 찾아옵니다. 근데 어느 날 4명의 환자가 열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도시에 다시 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패스트가 사라지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 리웨의 대사가 나오는데 나는 이 환희가 항상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다. 이 기쁨에 들떠있는 군중이 모르는 사실, 즉 패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고 꾸준히 살아남았다가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불행의 교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또다시 저 쥐들을 흔들어서 깨워서 죽게 할 날이 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패스트를 소재로 했지만 전쟁일 수도 있고요. 지진일 수도 있고요. 평온하게 사는 인간 세상을 언제든지 습격할 수 있는 재앙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어떤 재앙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인간들의 연대, 희망을 잃지 않는 그들의 연합이 그 재앙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염병이 대유행을 할 때 보이는 세 번째 마지막 단계의 대중적 반응이 바로 희생양 찾기입니다. 책임자를, 혼나야 될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혼나야 될 사람은 뭐 벼룩이죠. 사람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감염자, 접촉자는 사실 우리가 배제하고 이제 뭐 이렇게 비난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지지하고 격려해야 될 대상인데, 멋있는 사람들이 나는 목숨을 바치겠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이 리우가 계속 주목하는 거 그냥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세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재난을 극복하게 하는 영웅이다. 힘이다 라는 것이어서